기업과 정부의 산업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에 이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안도 머지않아 나올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장과 행정수도완성 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선 우원식 의원님 국민 대다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을주로위원회를 상징하는 분이고 을들을 위해서 네, 노력해온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자들의 권리 앞에서 미온적이다,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좀 억울하시기도 하셨겠어요? 그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이게 이제 법안을 내는 속도가 조금 늦어서 그런데 네. 저희가 이게 21대 국회 들어와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산업재해 그리고 산업재해뿐 아니라 산업재해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2,000명쯤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참사를 거치면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자마자 첫 번째 법안으로 이거를 검토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네. 그런데 이제 법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한국노총에서도 안을 내고 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10만 서명을 받아서 또 법을 내고 네. 또 정의당도 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통과시키려면 이런 법안들을 잘 조율해서 네. 각자 내는 것보다는 합의점을 좀 잘 찾아서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최근까지 양대 노총과 충분히 토론하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토론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을 최종 조율된 법을 낸 거거든요. 그런 점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 생명안전 포럼 그리고 노동시천 존중단에서 이 법을 책임지고 이제 당론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당히 오랜 기간 양대 노총과 협의하시면서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 문제는 어제 보도만 딱 보면 정의당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 지도부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함께하겠다 동참 의사 밝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장이 모호하고 미온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도된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갑자기 급조해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 오보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전혀 오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여러 이렇게 좀 수위가 다른 법들을 잘 조정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정의당 또 국민의힘이 어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 며칠 전부터 한국노총 만나고 또 민주노총 만나고 시민사회를 만나서 그렇게 조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제 그렇게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또 법안 내고 주도적으로 나서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또 일부는 입장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잘 넘을 수 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국민 10만이 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냈고요. 네. 또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이 합의를 해서 이루어왔고 거기에다가 김종인 대표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만큼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저희는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그동안 김용균 사건을 거치면서도
또 다른 김영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가습기 살균제를 거치면서도 이 제조물들의 위험에 대해서 아직도 예.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쟁이나 당간 경쟁이 아니라 합의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의원님께서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오늘 이낙연 네. 대표께서도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구체안은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언제 완성된 안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죠? 이낙연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완전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 필요성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국토 면적의 11.7%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서울이 이런 비슷한 규모의 전 세계 대도시에 비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사는 것도 별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밀집돼서. 네. 그런 반면에 지역은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여론이 얼마큼 잘 뒷받침되어지느냐, 국민 여론이 어디까지 이걸 하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국회에서 이걸 하자, 국회에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고해서 여야 합의로 같이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 균형발전 특위 만드는 데는 또 아무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수위를 조절해야 될 텐데 11월 말쯤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세 가지 과제입니다. 하나는 행정수도 세종,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네. 그리고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는 이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네. 그동안 한 2달 동안 지역을 10군데 다니면서 토론회한 결과랑 함께 네. 11월 말쯤에 보고서도 내고 그 입장도 밝힐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은 오랜 동안 지역 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노력을 해오셨지만 지금 야권 등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해서 국회 이전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국회 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이걸 끄집어냈다 이런 비판인데 네. 이걸 끄집어내서 부동산에 대한 비판 여론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도권의 과밀 그리고 지역의 소멸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 기능이 나눠짐으로 해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출장이 87만 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출장을 다니셨죠, 공무원들. 예, 출장비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깝고요. 네. 소위 길국장, 카톡과장 예. 이런 그 용어까지 생겼는데 네. 거기에 행정 비용, 이 손실 비효율 비용이 1년에 2조에서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수렴해 가야 되는 그런 요구가 이제 비등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울을 글로벌한 국제 도시로 그 경제 도시로 만들어가는 비전 이런 것들과 함께 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 또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